여러 여론조사들을 봤을 때 어쨌든 현재 기준으로는 당신 민심이 어떤 비중으로 포함이 되든 좀 유력한 분은 아무래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아닐까 싶어요. 인지도도 있고. 네. 근데 한 전 위원장이 최근에 여러 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잖아요. 특히 어제였나요? 그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양재동이라고 그래요. 읽는 모습이 보였습니다. 모비딕은 아니라고 합니다. 그렇군요. 이거 약간 의도 좀 포함돼 있다고 보세요? 같은 정치인으로서. 뭐 정치적인 행위는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 안 했든 네. 다 의도적으로 비춰져요. 예. 그렇죠. 꼭 의도 안 했을 수도 있어요. 근데 그걸 보고서 그 해석을 다 하시잖아요. 네. 그 해석이 의도 예. 그 해석은 그러니까 공인이 되고 나면 공인의 행동은 다 의도적으로 해석이 되어져요. 네. 그건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에요. 사진도 뭐 일부러 찍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. 그거는 아닐 것 같고.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알려지면 그러면 저 사람 위선자구나. 예. 이런 평가를 받게 되잖아요. 아하.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데 제가 알기에 한동훈 위원장은 굉장히 좀 담백한 쪽에 있는 그런 쪽에 가까운 분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거를 뭐 일부러 사진을 찍었다? 제가 보기에는 터무니없는 소리 같고요. 네. 근데 그런 행위 자체가 뭐 반대로 얘기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. 아니 도대체 뭐 이 사람은 밖에 나가서 밥도 뭐 먹지 못하고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어디 저 휴일날 도서관 가서 책도 못 읽어?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.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. 네.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기가 시기인지라 네. 그거는 나름대로는 뭐 어떻게 해석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보기엔 힘들겠죠. 예. 조직 부총장님의 지금 당에서의 또 판단도 있겠지만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의 촉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 출마합니까 안 합니까? 점쟁이가 아니니까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. 점쟁이도 모를 거예요. 근데 저는 나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흐름이. 우와.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지금 이렇게까지 지지자들과 뭐 여론 그다음에 이런 시사 토크에서도 계속 관심을 끌고 있는데 예. 안 나온다. 아하. 그러면 저희 전당대회 너무 김 빠진 맥주처럼 돼버릴 빠진 맥주 될 수 있다.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? 예. 그리고 오히려 그 다음에 어떤 분이 나올지 모르지만 예. 만약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나오는 분은 오히려 스포트라이트를 굉장히 못 받을 것 같아요. 하하. 그것도 또 이른바 안타까운 일이네요. 김수현, 김지현 빠진 드라마가 되는 거네요. 주인공 네네. 빠진. 아니 그러면은 한 전 위원장이 원희룡 전 장관을 만나서 저녁을 먹었습니다. 맞아요. 네. 물론 술을 안 하니까 술은 안 마셨을 테고요.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? 서로 전당대 출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을까요?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의 위기를 이야기를 했을까요?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? 그 두 분 얘기니까 저희가 뭐 추정을 하는 것 자체가 뭐 적절치는 예. 않아 보입니다만 그냥 뭐 더구나 당에 있는 입장에서 그걸 떠나서 그냥 평론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다 얘기했겠죠. 뭐 이러저런 얘기 뭐 직접적이는 아니지만 네. 돌려서라도 다 얘기하시지 않았겠어요. 아니 뭐 겉으로야 이제 서로에 대한 위로라든가 이런 형식을 띠셨겠지만 그래도 뭐 언중유골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원희룡 그 후보님 같은 경우는 그 비선 논란에 보면 뭐 한때는 비서실장 얘기도 있었잖아요. 근데 결국은 안 되셨는데 뭐 진짜 그 말이 사실이라면 뭐 그 이재명 대표에게 부담이 가는 사람은 뭐 비서실에 두지 않겠다. 그러니까요. 라면 그 대상이 아니 근데 어떤 이야기인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영수회담 가졌을 때 사실 여러 이슈들을 나왔는데 그 예. 이른바 비선 논란이 있었던 거잖아요. 함성득 경기대 교수와 이명백 겨울대 교수 양측의 비선으로 움직였다는 거고 그 중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의 차기 경쟁자들은 대통령실에서 기용을 하거나 띄워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전해져서 보수 진영에서는 굉장히 혼란을 겪었거든요. 그렇죠. 이거 사실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? 어떻게 봐야 될까요? 뭐 과장됐겠죠. 그렇게까지 얘기했을 리가 있겠습니까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 전달되는 과정에서는 항상 좀 증폭이 돼요. 네. 증폭이 되고 또 다른 해석을 낳고 네. 그런데 뭐가 됐든 정치인이라는 게 공인이라는 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적으로는 다 의도한 것처럼 되는 것처럼 예.
그리고 그런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기자들과 만나게 되면 네. 그런 것들이 다 어떤 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. 음. 그런 부분들이 좀 사려 깊게 고려되지는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. 예. 아니 근데 이명백 전 공천관리위원장은 김종혁 부총장님하고는 좀 개인적 인연도 있지 않습니까? 아니에요. 그냥 저는 뭐 같은 고려대학교의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뭐 교수님이라는 거하고 함성득 교수는 저하고 연배가 비슷해서 네. 예, 예. 옛날부터 알고 있죠. 아니 근데 이분들이 이 인터뷰를 왜 했을까요? 비선이면 비선으로 묻혀 있는 게 설사 이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신기해. 근데 완전히 어떤 특정 일간지와 단독 인터뷰를 해버리고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의아한 일입니다. 그것도 이제 뭐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 비사 뭐 공개처럼 네. 예. 드러날 텐데 하여튼 그 저도 한 30여 년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만 한 번도 없는 일이에요. 그러니까요. 비선이 나 스스로 비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정말 이상한 얘기고. 그것도 대통령 기자회견을 앞두고요. 그러니까요. 그다음에 아니죠. 기자 그렇죠. 그러니까 예, 예. 네, 그렇죠. 영수회담 이후 직후. 네. 만나 알려진 건 그 후지만. 네. 근데 비선이라고 자기를 밝히는 것도 희한한 일이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있었던 내용을 미주알 고주알 언급하는 거는 더욱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요.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지?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? 그리고 그 비선들이 자기들을 비선으로 임명하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미션 임무를 준 사람들과 상의 없이 그런 걸 할 수 있나? 라는 그러니까요. 그런 의구심도 들고 그러니까요. 그래서 이거는 진짜 미스테리예요. 대통령과 이재명 미스테리예요. 대표가 그 인터뷰를 허락을 했을까요? 그거 참 절대 미스테리입니다. 그럴 리가 없을 거예요. 두 분 다 대통령실이나 음. 혹은 뭐 이재명 대표 쪽이나 그런 것을 하라고 오케이 해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? 그러니까. 그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예, 예.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. 음. 그래서 이거는 아마 좀 시간이 지나면 네. 아마 이제 나오겠죠. 뭐 회고록은 아니겠지만 기자들이 이제 취재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네. 지나면 나오겠죠.